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수래입니다. 평화방송 TV 개국 30주년을 맞아 보내드리고 있는 시간 즐겁게 보고 계신가요? 1995년 당시 저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급속한 발전과 도시화의 폐해로 사회 곳곳에서 어두운 면이 많이 부각되기도 했던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부격차뿐 아니라 각종 부실 공사로 인한 사건, 사고, 또 환경오염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종교의 역할도 더 필요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평화방송 TV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각종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복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화응접실과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평화방송 개국과 함께 평화응접실 진행을 맡은 김홍신입니다. 김현정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화산 꽃 소식이 우리 세상 모두를 밝게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벌써 봄꽃 소식이 기다려지는데요. 오늘도 밝은 이야기, 화사한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가슴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평화응접실, 여러분들 아마 기대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기대가 큰데요. 예, 잠시 후 어느 분이 여러분을 찾아뵐지 관심 갖고 자, 화면을 보시죠. 수도자이자 시인인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슴속에 남겨준 초대 스님 이혜인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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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종소리를 듣는 것 같은 스님 시를 통해서는 뵀지만 직접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근간에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알고 멀리 다녀오셨죠? 인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인도는 어떻게 가셨습니까? 인도는 마더 데레사와 만나기 위해서 네. 한 15박 16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네. 거기 가셔서 여러 가지를 느끼셨을 텐데요. 그 15박 16일 동안에 만난 바로 그 마더 데레사. 1979년에 노벨 평화상 받으셨죠? 네. 어떠셨어요? 그분의 모습이? 그분 평소에도 많이 뵙고 싶어 했기 때문에 또 그분이 그 쓰신 말씀 모음집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친숙한 분이었기 때문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많은 그 영적인 힘을 지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에 가실 때 혹시 수도자로서 방송에 노출된다는 것에 대한 거리낌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실제로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더 데레사를 만나러 가는 그 기쁨을 모든 그 교회 신자들뿐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의 그분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을 지닌 분들을 대신해서 가는 마음으로 갔다 왔죠. 저도 그 겐지스 강가를 가서 그러셨어요? 그분 계신 곳을 먼 밑으로만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그래요? 어떻습니까? 만나본 그 인상이라든지 소감, 그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셨는지. 제가 그 평화신문에도 몇 번 글을 이렇게 나눠서 썼지만 그분의 그 삶 자체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완전한 그 사랑과 헌신의 삶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져 왔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게도 많은 감명을 주셨고요. 그러면 다녀오신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죠. 예, 저기가 가난하지만 기쁨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캘카타입니다. 네. 예, 이렇게 서큘러 거리에 여기 마더 데레사의 그 본원 수녀원이고요. 네. 지금 미사 때 마더 데레사가 성체를 영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입술에다가 직접 넣어주는데. 네. 지금 이제 여기 땅바닥에다 그렇게 키스를 하시는. 그래서 발이 참 인상적이죠. 네.
저만큼 고생을 하셨다는 네, 말씀이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근데 건강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뵙기엔 참 네. 수전해 보이시는데. 건강이 심장도 안 좋으시고 많이 이렇게 쇠약해지셨거든요. 미사 때 지금 성가를 부르시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렇게 감동이 돼서 좀 예, 울었어요. 수녀님 모습. 네. 네. 아, 여기는 이제 그 나환자 재활원 네. 손부죠. 예. 이 수사님이 이제 저를 안내해 안내해 주신 주시는데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숙소가 따로 있어서 하고 있고. 아, 여기는 이제 어린이들 버려진 어린이들 돌보는 곳이었는데 특히 그 예비 수녀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그 봉사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아, 여기는 이제 그 노인들의 집, 네. 마더 데레사가 돌보는 노인들의 집이죠. 참 많은 분들을 돌보시네요. 네. 한 분 한 분이 다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귤을 네. 까서 드렸거든, 할머니한테. 여기는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온 소녀들과 또 그 밖의 사람들이 한데 네. 모여 사는 말하자면 이제 곳이었어요. 재활원 같은 데죠. 감화원이라고. 감화원. 예. 저 아가씨는 제 손에 낀 반지, 묵주 반지를 묵주 좋아해서 반지. 바꿔 그 아가씨 반지하고 제가 바꿨어요. 아, 지금 예, 끼고 지금 계신 예, 거. 이거 그래서 기념으로 인도에서 가져왔고 여기 마더 데레사가 한국에서 번역된 당신의 그 책, 당신에 관한 책 중에서 그 임종자의 집, 죽음을 기다리는 이 집 설명했고요. 네. 죽음을 기다리는 집 내부입니다, 여기가. 네. 아, 여기는 정말 오갈 데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분이죠. 네. 더 큰 사랑을 가장 기다리는 비참한 분. 분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길에서 짐승처럼 살았지만 여기 와서 천사처럼 죽어간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저기도 다 봉사자들이. 혹시 한국인 봉사자는 없습니까? 한 분 만났어요. 예. 저곳에서 돌아가시면 장례를 어떻게 치르나요? 여기서 뭐 힌두인들은 힌두교 관습대로 이분이 바로 한국인이고요. 한국인. 신자도 아니지만 자기는 뜻이 있어서 여기 와서 봉사한다고 그랬고 네. 여기는 마더 데레사의 집무실인데 아주 이렇게 건박하죠. 그리고 이제 사인하는 모습인데 그 찾아오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인도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여기는 그나마 친구가 종신서원식에 우리가 갔을 때 참석할 수가 있었는데 종신서원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수녀님들 복장이 좀 아무래도 따뜻한 예. 쪽. 아까 나환자 재활원 보셨는데 거기 나환자들이 이 옷을 짰어요. 감을 1년에 6,000벌쯤 싼다고 그러는데 예. 아, 지금 그 수녀님이 다녀오신 것 네. 또 만나신 마더들이사 모습을 보면서 지들이 네. 너무 욕심 많게 네. 사는구나 네. 하는 부끄러움 같은 저도 거 그렇게 좀. 느꼈어요. 수녀님이 그렇게 느끼시면 제대로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 취재 중에 마더 테레사한테 영시를 헌정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제가요. 네. 예. 전혀 기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네. 제가 그냥 겁도 없이 영어로 시를 줬어요. 그러면은 그 마더 데레사 앞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영식을 우리가 그 카페트를 떠나기 전날 제가 몸이 아팠는데 불구하고 그냥 간단하게 지어서 제목을 사랑의 전달자라고 사랑의 그냥, 전달자. 예. 사랑의 전달자라는 게 어떤 현장에서 보고 느끼시나요? 그것은 이제 그 마더 데레사를 도와서 일하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흔히 그 Carriers of Christ Love 그래갖고 그리스도 사랑의 전달자, 심부름꾼이다 이런 그 이미지로서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네. 그래서 사랑의 전달자. 그 스님께서는 네. 시도 쓰시고 수도 네. 생활하시고 언제 또 영어 공부를 아니 하셨습니까? 그 20년 전에 필리핀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뭐 많이 잊어버리고 그랬지만 또 그런데 타국에 가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더 데레사가 기뻐하셨어요. 제가 친필로 글을 이렇게 써서 헌정하고 왔어요. 아, 스님이 인도 여행을 통해서 네. 참 많은 것을 배우셔서 저희들에게 네.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거기서 받은 감명을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하신다면 그것은
글쎄 그분의 삶 자체가 참 복음적이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다 하는 것이 제일 크게 다가왔고 정말 그 개인에 관한 것은 다 이렇게 버린 사람,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비우고 오직 다른 사람,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 거기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개인적으로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네. 안일하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랑이 우리 모두 가슴 속에 표적처럼 네. 그렇게 남았으면 참 네. 좋겠습니다. 네. 수녀님, 꼭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여학교 때는 누구나 나도 수녀가 됐으면 하고 한 네. 번쯤 동경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근데 언제부터 수도자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북민학교 다닐 때 그 언니하고 제가 13살 차이인데 그 대학을 다니다가 수녀원에 가시더라고요. 네. 깔멜 수녀원에 그 봉쇄 수도원인데 그래서 언니가 계속 편지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어떤 그 언니를 통해서 그런 삶을 동경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국민학교 때 그랬다가 여학교 때 마음을 굳히고 그 여학교 졸업하고 여고 졸업하고 바로 수녀원에 들어갔죠. 수도자 생활도 그렇게 어렵거늘 거기서 더 어렵다는 그 네. 시인의 생활, 네. 문학작품의 생활을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 시문학을 또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우선적으로는 수도 생활이고 수도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더움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쪽에서도 주시고 또 저도 그런 기회를 이용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 시인님 그 필명을 세례명인 클라우디아로 하지 않으시고 네. 해인으로 굳이 하신 네. 이유가 또 있으십니까? 본래 제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름 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은 명숙인데요. 밝을 명, 맑을 숙. 그래서 공자의 그 논어를 읽다 보면은 인사상 그런 게 참 좋았어요. 어지린 그것이 이렇게 사랑의 의미로 전달되어 오고 그리고 부산 광안리에 살다 보니까 항상 바다를 보게 되고 그래서 바다 해자 어지린자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봤죠. 그냥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혜인이라고 쓰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천만다행이요. 네. 김명숙 수녀님보다 아니 그래. 이명숙 수녀님보다 이혜인 수녀님이 훨씬 그래요? 제들 감각에 이렇게 와닿고 네. 무엇인가 거기에서 깊은 그 이야기가 네. 이렇게 아주 샘처럼 솟아날 네.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름을 잘 만들었네요. 그러고. 그런 얘기 가끔 들으시죠? 남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준다. 아마 그 독자들의 편지 속에서 네. 수녀님은 내가 평소에 느꼈고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 공감을 이렇게 느끼고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런 표현을 가끔은 들었죠. 네. 네. 수녀님이 계신 곳도 네. 이름과 어울리는 곳이다 이런 네.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궁금하시죠? 어느 곳에서 네. 수도 생활을 하시는지 네. 저희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우리 집이지만 참 새롭네요. 더 그 네. 수녀원. 멀리서 이렇게 전경이고요. 보면 네. 더 아름다워 보이죠? 저기가 이제 성 베네딕토 상이 멀리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베네딕토 상이요? 저희가 베네딕토 수녀원이니까 남쪽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사철나무들, 수녀원이 참 잘 소나무들 가꿔지네요. 입구에 있는 정원. 네. 이것도 어떤 수녀님이 만들었어요. 아, 직접이요? 예. 저런 곳에는 이 여기 뭐- 걷기만 해도 시상이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꽃이 없는데 이게 네. 특히 봄에는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자주 놀러 오고 그래요. 이웃에 있는 분들이. 네. 여기는? 수녀님이 마치 지금 네. 시를 연상하며 걸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새마밭 사이 제가 잘 산책하는 곳이거든요. 저기가 파밭, 파 심고 또 배추 정말 같은 거 새마밭. 심어서 여기 이제 명상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길인데 그 지금은 작고하신 이순석 교수가 여기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 기도라고 부르는 그 네. 14초를 돌에 조각해 놓은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기를 산책을 합니다.
수녀님께서는 구두 하나 사시면 10년을 그렇죠. 네. 계속 기워 신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돌에 새긴 예수님의 삶. 안에게 꽤 넓다는 느낌을 예, 받는데요. 예. 좀 넓은 편이죠. 저 메모지를 제가 주로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고 시상이 떠오르면 쓰는 이런 메모지인데 가로 3cm, 세로 8cm 정도. 멀리 여기도 이제 파밭인데요. 네. 아, 우리 바다가 동산에, 바다가 보이네요. 보입니다. 저쪽이 동백섬이고 이 앞에 이제 광안리 바다예요. 이야. 예. 와,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래요? 수녀원에다 들어가 이런 생각도 아, 드는데. 그리고 이 바다하고 수녀님하고 이렇게 서 계시는 모습이 네. 닮은 꼴이다. 네. 정말 바다 수녀님이요? 네. 아까 네. 별칭 중에 네. 정말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느낌을 받았는데 수녀님 그 시만큼이나 아주 아늑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한번 못 와보셨죠? 못 가봤습니다. 예, 언제 한번 오세요? 그 수녀님 작품에도 그러면 이 바다가 많이 등장하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인데. 시에서요? 네. 예. 산보다 바다 얘기가 훨씬 많아서 왜 수녀님은 산에 대한 글은 많이 안 쓰느냐고 그렇게 항의해 오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사시는 동네도 시에 등장하나요? 동네요? 예. 예. 신발 가게라든지 뭐 빵집 또 이런 구두 가게, 우체국 근데 그런 좋은 이웃들의 얘기를 가끔 글에다 쓰죠. 네. 사소한 것들 예, 놓치지 않고. 우리하고 가까운 이웃들이니까. 네. 근데 수녀님 본원에서요. 예. 참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래요? 이제 비서직을 맡고 네, 계신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비서직이면 딱딱하고 어쩌면은 사무적이고 그럴 네. 것 같은데 네. 당대 그 우리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는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진 수녀님이 네. 비서 그러니까 영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그러니까 안 어울릴 것 같아도 이런 그 주로 서류를 많이 다루잖아요. 비서실에서. 그 종이에다 또 생명을 불어넣고 종이하고 대화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그 자투리 시간에 또 간간히 시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화가 되죠.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 좀 딱딱한 일도 하면서 그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조화로운 사람으로 성숙시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성향과 반대되는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 원장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예, 노력은 하지만. 근데 그 수녀원에서 허락되는 한, 네. 그 수녀님께서 꼭 하고 싶은 일이 또 달리 있으십니까? 한 가지 정도는 있는데 이제 좀 바쁜 일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그 주변에 청소년들이든가 또 주부들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가끔 이렇게 좋아하는 시 나누고 뭐 보급하는 시를 널리 좀 이렇게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모임을 하나 주관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수녀원에서 보내시는 수녀님이신데요. 그래도 가끔 어딜 나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야 하루는 뭐 가까운 우체국 정도. 그게 또 아닌데 그게 제가 가본 아니고? 곳은 색다른 곳이에요. 네, 그래요? 예. 가끔 장애인들 사는 그런 집에 서로 방문하고 예. 강의 같은 거 어쩌다 가끔 나가죠. 네. 주변에. 제가 따라가 본 곳을 한번 보실까요? 좀 함께 보시죠. 자, 수녀님이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따라간 곳은요, 수녀원에서 멀지 않은 한 아파트였어요. 밖으로 들어섰습니다. 예, 사랑의 고리요. 사랑의 고리라는 이름 아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로 살고 있는 세 자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몇 해를 거듭한 친숙함과 편안함 때문이죠. 수녀님이 들어서시자마자 그냥 일꽃이 피네요. 지나봐야 확실히 안 돼. 왜냐면 수혈이 보이면 안 되고. 얼마 전에 뇌수술로 입원한 다른 자매의 안부를 듣고 전하느라고 바쁜 모습이에요.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아서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다른 이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이분들 역시 불편한 몸이셨지만요. 수녀님과 함께 찾은 그분들의 모습이 어느 누구보다도 밝고 건강한 모습이에요.
예, 너무 이쁘게 웃으시네요. 우리들의 하느님은 인자도 하시어라. 순진한 사람을 주는 지켜주시니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랑의 고리 회원들에게도, 그리고 또 그들의 친구로 항상 함께 기도드리는 수녀님께도 하느님의 사랑이 언제까지나 가득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자의 그 소임을 다 하실라, 또는 글을 쓰실라, 또 이런 그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실라. 네. 이게 굉장히 그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다 뭐 수도 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뭐 시를 쓴다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제 기대만큼 못해도 그렇게 썩 안타깝지는 않아요. 가끔 제가 이제 뭐 푸념도 덜 하고 불평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선택한 몫이 수도 생활이니까 그 소임을 잘 해내고, 그러다가 이제 생기는 뭐 잠시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제가 또 시상에 떠오르면 쓰고, 또 여유가 생기면 좀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이웃들 방문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작은 몫이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오랫동안 좋은 말씀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애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자로서 그리고 따뜻한 시를 우리 가슴에 남겨준 고운 마음을 가진 이혜인 수녀님과 평화응접실 첫 회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곧 시이고 시가 곧 기도이셨던 이혜인 수녀님과 같이 하다 보니까 얘기 나누는 동안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만나시고 싶은 분이나 얘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가슴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주소 소개해 주시죠. 네, 우편번호 100-031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의 3 평화방송 평화응접실 담당자 앞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대신 데이트 신청을 해드립니다. 2702-628로 전화를 주세요. 따뜻한 봄날입니다. 화사하게 꽃이 필 겁니다. 여러분들도 화사한 웃음과 사랑 가득한 나날 되길 빌며 저희들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낙훈입니다. 이 새로 태어난 평화방송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 무척이나 반갑군요. 우선 저와 함께 이 프로를 진행해 주실 사회자를 소개하죠. 안녕하세요, 양경입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의 훈훈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박한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엄청난 사건과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인해서 우리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소리가 여기저기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 여간 안타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요, 작지만 소담스러운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정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랑이 머무는 곳에서는요, 그런 이웃들의 진솔한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사랑의 주인공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늘 푸른 나무처럼요, 맑고 꾸밈 없이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우선 화면 보시죠. 안녕하세요. 사랑이 머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따뜻한 사랑을 듬뿍 전해드릴 리포터 민경주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제가 어딜 찾아왔느냐고 궁금해하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친구 교상이를 따라서 늘 푸른 나무를 찾아가려던 길이거든요. 그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교상아, 일어나라. 일어나. 교상아, 일어나라. 일어나. 교상이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떤 배신일까요? 오늘도 어머니는 교상이를 위해서 정성으로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멋도 좀 부려봐야죠.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그렇듯 자식의 뒷모습은 언제나 어머니의 가슴에 걱정으로 남습니다. 매일 아침 교상이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찬이. 종찬이에게 세상은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바쁜 아침이죠. 교상이와 종찬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버스를 내려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 네, 지하철을 타네요. 종찬이는 지하철표가 다시 나온 줄 알고 쳐다보네요. 교상이는 종찬이를 꼭 챙겨주죠.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자, 기대하세요. 교상이를 따라서 도착한 이곳은 바로 늘 푸른 나무. 28명의 정신지체 장애자와 3명의 수사님,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에 다녀오신 리포터가 지금 나와 계십니다. 직접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사랑이 머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따뜻한 사랑을 듬뿍 전해드릴 리포터 민경주입니다. 이 늘 푸른 나무라고 하셨는데 우선 이름이 싱그러워서 좋군요. 자, 준비하신 얘기 보따리 한번 풀어놔 보시죠. 네, 위치한 곳은 홍대 입구 근처인데요. 허름한 2층 건물의 아래층을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사실 저희 생활하기에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저희들하고 생활하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네. 왜 무엇 하려고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하면은 피 안 통해. 아프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학생들을 걸어가지고 가리키는 까만 여기 넥타이를 매신 얹어놔. 분 보이시죠? 그분이 바로 원장이신 김기대 수사님입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를 다 했어? 안내해준 여기, 교상이랑 다 종찬이의 했으면 모습이 여기 놔. 보입니다. 교상이는 늘 저렇게 의젓하게 친구들을 잘 챙겨준다고 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서 해. 네. 여기 또 쑥 들어갔잖아. 하죠? 네, 여기도 더 파야 되는데. 목걸이 잘해요. 어떠세요? 늘 푸른 나무 식구들이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서툴긴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기만 해도 손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예쁜 성물들이 늘 푸른 나무 식구들이 손으로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갖고 싶지 않으세요? 손 놔봐. 여기 당겨지. 멈춰봐. 아니, 이거 당겨. 이거 당겨. 자꾸 당겨. 또 아까 뒤에서 또 갖고 와. 뒤에서 또. 자, 여기 같이. 지목 씨 내일 머리 감고 오세요. 네. 알았어요? 네. 머리 깨끗하게 하셔야지 예수님도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네. 종영이 왜 서 있니? 왜 하는 친구들이지? 미안해. 예쁜 여자분도 계시죠? 늘 푸른 나무 식구들의 영원한 누나 바로 최다혜 선생님입니다. 정말 열심들이군요. 어찌 보면 손쉬운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저분들에겐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텐데요. 네, 지금 이 자리에는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던 김기대 원장 수사님과 최다희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만나뵙기는 했지만요,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늘픈 나무 원장으로 있는 김기대 요한수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 맡고 있는 최다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대강 소개는 받긴 했습니다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8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 85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그때는 남녀 같이 그 비둘기 교실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다 보니까 남자들만의 어떤 공동체가 따로 필요하다라는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들어서 늘픈 나무가 85년도에 시작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이 운영하시다가 저희 수도에서 90년부터 저희들 그 인수받았죠. 인수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사를 여러 번 또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이번엔 우리의 영원한 누나 최다희 선생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늘 푸른 나무, 그 이름이 참 인상적입니다. 근데 교육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교육이라면은 우선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위생교육이라든지 뭐 지하철 갈아타기라든지 전화 거는 거라든지 그런 거 생활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기능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질 뒷받침해주는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흔히 이런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가 이 번잡한 도심을 떠나서 한적한 그 교회 같은 데 자리 잡고 있는 게 보통인데 이 늘 푸른 나무가 굳이 그 아까 우리 리포터 말씀이 홍대 부근 서울 참 번잡한 곳에 있는데 이 서울을 떠나지 않는 그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재활교육이나 생활교육이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은 사회에 속한 사람들로서 그 다른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하려면 아무래도 떨어져서 살면은 좀 적당치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보호만 받는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걸 도와주신다는 말씀인데 참 감동이 됩니다. 네. 늘 푸른 나무 식구들 중에서는요, 성공적인 재활 교육을 통해서 가정을 꾸린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분의 주인공과 가족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이만 진짜 해. 자. 목동이 있을 때. 생각이 안 나네. 엄마 학교에서 네. 엄마 학교에서 잠깐 빌려왔던 거. 너 아니. 살짝. 정신지체 장애인이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게다가 어여쁜 따님까지. 네. 좀처럼 믿기지 않는군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무지와 편견 속에서 비롯된 오해의 골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튼 우찬현 씨의 가정에 늘 축복이 함께하길 빌면서요. 작은 박수나 보내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 이 우찬현 씨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일반적인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예, 제 생활도 우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참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죠. 예, 장애인이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런 반면에 저희들은 몇 사람은 그 사회에 취업을 했다가 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실 마음이 좀 아팠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취업을 했다가 실패한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제 생각으로는 본인의 어떤 노력 부족도 있겠지만은 우리들의 선생님들의 사전에 그 능력에 따라서 교육시키지 못한 그런 점도 있겠고 또한 고용주들께서 너무나 지나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는 지나친 어떤 그 바라는 마음이 이런 장애인들한테 어떤 심리적으로나 또 그 능력에 압박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학생들이 미처 준비가 덜 되었었던 것 같아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선에 나가서 그 직접 자립하고 그런 경우에 닥쳤을 때 대처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 미처 준비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비한 어떤 대안은 마련하시고 있습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이런 정신지체 장애인들이라도 그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사람마다 각자 그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그 교육을 사전에 교육을 이렇게 계획을 짜서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목공예를 하고 있지만은 그 목공예를 좀 중점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그 자세한 그런 그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그 네.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취업에 성공하신 분도 계시겠죠? 예,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지금 현재로 보면 2사람 있죠. 네.
이 두 사람은 지금 현재 그 문구류 제작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오랫동안 다녔는데 본인들도 참 만족하고요. 네. 그 돈을 버니까요. 매달 월급을 받고 또 그 돈을 저희가 저축을 하고 또 가족들한테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만족하시고 지금 현재 아주 잘 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실패한 원인도 그렇고 성공한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그 성공한 이유를 좀 더 이렇게 집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비결이나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비결이나 이유라면은 우선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큰 부담을 안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위 분들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머님 그리고 가족분 그리고 같이 일하는 다른 그 공장 내 사람들 그리고 그 고용주 전부 해갖고 서로 우선 인간적으로 서로 많이 통하고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예. 네. 월드컵에 출전한 네로라는 선수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글쎄요,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축구 경기를 우린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늘 푸른 나무 이 멋진 친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네. 정상인이다, 장애인이다 이렇게 쉽게 구별을 짓곤 하는데요.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두터운 장벽도 쉽게 무너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활짝 열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수사님 그리고 최다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미리포 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와, 이혜인 수녀님 젊은 모습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대장금에 출연하기도 전인 양미경 선생님 젊은 시절이 정말 풋풋하게 다가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던 우리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프로그램이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선교 매체로서 평화방송은 다양한 장르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해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주여 당신 종이와 퀴즈 프로그램 퀴즈 푸른 세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 먹게라, 먹게. 해볼 거야. 그거 며칠 가 있어, 그나. 이래갖고. 안내 하얀 거는 원장님 해라. 우리 검은 거안 아까 여기 검은 거는 목에 공부해도 얘기라 공부해도. 35회를 프란치스칸과 함께 해온 산창성 시몬은 나 환자들의 천국이다. 오직 나병이라는 이유 하나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서로를 추스려주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이들에게 나병이 은총이 되게 하시어 버려진 세상의 고통을 기워 갚음으로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통해 당신께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칸들을 이들에게 보내신 이유다.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되이 응답하는 지원식과 청원식. 라우렌쇼 형제. 네. 강태인 베드로 형제. 네. 이규덕 라우렌쇼 형제. 네. 엄상용 바오로 형제. 네. 이상배 바오로 형제. 네. 주님께로 향하는 길에는 연습이 따로 필요치 않다. 시간과 장소는 달랐지만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따라 나서는 이들에겐 네라고 응답하는 용기만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형제들 무엇을 청합니까? 공경하는 강부장님, 하나님의 사랑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와 모든 성인들의 사랑으로 우리 작은 형제에서 지원기로 받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청원기로 받아주시기를 청합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형제 여러분을 우리 프란치스코 형제회에서 지원기와 청원기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주님의 것이 된 오늘, 나의 이 어설픔마저도 하느님은 어여삐 보아주실 것 같다. 주님께서는 저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어 온전히 당신만을 따르라고 축성된 삶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에 나 은은한 징소리에 수련소의 아침은 밝아오고 수사들은 하느님께로 향한 찬미 소리로 하루를 맞아들인다. 내일이 당신 찬미를 전하오리다. 주님은 좋으시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은 좋으시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느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소서.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천주께 감사합니다. 복음의 삶을 일러주는 미사가 끝나면 수련수사들은 수련소 구석구석을 청소한다. 열심히 쓸고 닦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모두 끝나고 가끔 한적한 곳을 찾아가 성부께 기도드리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 도심과 떨어져 조용히 하느님을 만나는 성거산 기도의 집은 프란치스칸의 영원한 안식처며 기도를 통한 피정의 장이다. 수사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듯 기도 속에서 자신을 던져놓고 활활 지핀다. 따뜻한 온기가 되어 세상을 덮일 수 있을 때까지.
또 하나 중요한 곳이 있다. 작은 형제들의 영원한 고향인 관구묘지가 바로 그것이다. 자신들의 일을 모두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간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저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은 우선 신자들을 위한 재교육 그리고 수도자들의 영성 교육을 위하고 또한 저희 프란치스코의 재속 형제회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87년 4월 22일 김수환 추기경님의 집전으로 인해서 축성됐습니다. 저희 프란치스코 회관은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직장인 프로그램이나 직장인 피정이나 또는 직장인 미사 그리고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인 믿음의 구루터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매주 목요일마다 드리는 직장인 미사는 이 회관 주변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한 목요 미사이고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갖게 되는 이 직장인 위한 피정은 저녁에 특히 면담 성사를 통해서 날로 변화해가는 생활에 쫓겨 마음의 여유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때때로 잊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들을 위해 미사와 고백의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도 정동회관의 일이다. 우리 수도에는 전통적으로 성대 서원 직전에 성대 서원을 바랄 형제들에게 재산 포기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형제들은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국가법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고 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장래 나에게 올 모든 물건과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한 자유로 포기합니다. 이 서원은 지금과 죽을 때까지 모든 것 버리고 수도복 한 벌만 걸친 채 주님을 따라 나서는 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모든 것은 주님이 다 마련해 주시는데 주께서 마련해 주시는 만찬에 초대되어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식탁에 모였다. 내일이면 이 형제들 앞에서 영원히 주님을 증거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주께서 부르셨음에 네라고 응답한 이들이 주님께서 프란치스코에게 당신을 증거하라시던 사명을 자신의 십자가와 함께 지고 가야 한다. 넘어지시던 주님을 따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발자취를 죽을 때까지 따를 수 있도록 작은 형제회에서
규칙과 생활 양식을 세약하기를 청합니다. 가난의 보따리를 짊어지고서 배고픔의 거리를 방황하는 행여자들의 밥이 되고 고름내 나서 썩어 문드러진 나 환자들의 성한 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프란치스칸들은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 파견된 평화의 사도이다. 안녕하십니까. 퀴즈 푸른 세상의 진행을 맡은 곽일천입니다. 강현입니다. 네, 선조들이 힘껏 만세를 부르던 3월 1일 우리나라에도 케이블 TV 시대가 힘껏 열렸습니다. 네, 그뿐인가요? 퀴즈 푸른 세상의 문도 활짝 열렸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치유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환경 오염 문제도 과거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 역시 청산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우리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환경 정보와 실천 방안을 재밌게 알아보는 퀴즈 푸른 세상. 자, 이제부터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퀴즈 푸른 세상 출연하신 참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호라면 팀. 산호라면 팀은 이름에서 산호라면 푸른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거란 그런 뜻입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런 뜻도 좀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음식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뜻에서 라면을 사 먹지 말자. 라면 국물이 환경오염에 어떤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산호라면으로 했습니다. 예,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그 전에 성함을 모르니까 이름도 좀 밝혀주실래요? 네, 예,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정성원입니다. 홍현입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팀입니다. 여긴 또 상대적으로 여자 두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팀이 미팅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린팀의 조경옥, 김도식입니다. 예, 그린팀은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푸르다 할 때 그린인가요? 예. 그럼 환경 문제에 늘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예, 평소에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 프로에 출연하게 돼서 환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신문도 읽고 그다음에 일반 상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는 팀. 이름에서 아마 보통 사이가 아니신 걸로 보이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는의 박영숙입니다. 예, 홍윤표입니다. 두 분은 어떤 사이신가요? 말씀 그대로 부부입니다. 네네. 아마 팀워크가 제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늘 기대하겠습니다. 호흡을 맞추시니까 세 팀 모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릴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퀴즈 푸른 세상은요 모두 5고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꼴찌를 해도 3등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곡의 지구를 생각합니다. 넘어보죠. 퀴즈 푸른 세상 첫째 곡입니다. 지구를 생각합니다. 네, 첫째 곡의 지구를 생각합니다는요. 모두 9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저를 누를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요거다 싶으실 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시면 20점,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문제를 먼저 맞춘 팀이 지구를 생각합니다의 글자와 지구 그림 중에서
하나를 먼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대각선, 가로, 세로로 세 문제를 맞추셔가지고 빙고를 이루시면 보너스 점수가 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빙고를 이루는 팀은 덤으로 30점을 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저기 보너스 점수 드릴 테니까 우리는 팀에 계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자신 있으신가 봐요. 자, 첫째 곡에 넘어가기 전에요. 세 팀의 색깔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예. 산호라면 팀 빨간색, 그린 팀 연두색, 우리는 팀 노란색입니다. 네. 채널 33입니다. 기본 점수 330점씩 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째 곡에 넘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예. 사람이 원하지 않는 시끄러운 소리를 말하죠. 이것이 심해지면 난청에 걸리는 것은 우리는 소음. 소음 정답입니다. 네네. 우리가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를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평균을 0으로 잡았을 때 그 10배를 20데시벨, 100배를 40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소음이 굉장히 심하면 소화 기능까지 떨어뜨린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글자를 예. 택해 주십시오.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거의 대부분 각자 진짜 아십니까? 네. 조금 이상한 선택이지만 진짜 넘어갔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메탄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가스들이 지구를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네, 그린팀. 온실 효과. 온실 효과요? 조금 끝까지 들어보시겠어요? 이 가스들이 지구를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둘러싸서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말하죠. 지구 온난화.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죠. 예, 각자. 저는 이거 선택 안 하시면 어쩌나 하고 굉장히 애를 좀 먹이시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에 들어가죠. 네. 우리가 많이 마시는 청량 음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음료에는 뇌신경 세포를 해치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그린팀. 콜라. 정답입니다. 예, 선택해주세요. 빙고. 다요. 다. 예, 다 선택했어요. 요전에 콜라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릴까요? 이를 오래 담가두면은 이가 거의 삭는다고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럼 과연 어느 정도나 우리한테 유해한지 VCR을 잠시 보시죠. 청량음료는 강한 산성과 당분 때문에 충치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덜 마시는 것이 좋겠고, 마시더라도 입안에 오래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잘 아셨습니까? 자, 그럼 그린팀이 문제를 맞추셔서 다자를 선택해 주셨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다음 문제를 드리도록 하죠. 합성세제의 용도가 무척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욕조나 세면대를 닦는데도 합성세제를 많이 쓰고 있죠. 문제는 합성세제가 일으키는 수질 오염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욕조를 깨끗이 닦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합성세제 대신에 이것의 즙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생선 비린내 우리는 팀 레몬이요. 레몬 정답입니다. 조금 전에 맞추셨으면 다자를 선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생이요. 생. 예. 세로로 가는군요. 다음은 노래 문제입니다. 오빠 생각이란 노래를 지금 들으실 거예요. 자, 노래 들려주시죠. 다 아시죠? 이 노래에 등장하고 있는 뜸부기와 뻐꾸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 철새인데요. 철새란 말 그대로 계절 이동을 하는 새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절에 관계없이 그린팀 파세 정답입니다. 선택해 주시죠. 저 지구 그림이요. 예. 계속 두 팀이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요.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들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일까요? 첫 번째, 냉난방기의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이면지를 사용하여 종이를 절약한다. 세 번째,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되도록이면 흰 종이를 사용한다. 그린팀 3번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르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빙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린팀이 모두
문제를 세 문제를 맞추셨고요. 그리고 또 30점의 보너스 점수까지 가져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개를 넘어봤는데요. 아이고, 우리 팀 너무 아깝네요. 문제는 더 많이 맞추셨는데요. 그죠? 예. 그리고요, 산호라면 팀은 거의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앞으로 잘 되겠죠? 예, 앞으로 잘 되겠죠? 자, 잘 해보죠. 자, 그러면 긴장들을 다 푸시고요. 둘째 고개를 넘어보겠습니다. 퀴즈 푸른 세상 둘째 고개 그때 그곳에선. 퀴즈 푸른 세상 둘째 고개 그때 그곳에서는요. 환경 재난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지명, 재난의 원인을 맞추시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환경 재난과 관련된 병명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보기에서 맞추시면 50점이고요. 그 다음 보기에서 맞추시면 40점. 이렇게 보기를 더할 때마다 10점씩 감점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기까지 못 맞추시거나 두 번의 기회를 드리거든요.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치시면 다음 팀에게 넘어갑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문제를 드리도록 하죠. 네, 그럼 산호라면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문제 나갑니다. 50점 보기입니다. 바다 오염. 40점 보기로 내려갈까요? 춤추는 고양이 병. 아직 모르시겠어요? 30점 보기입니다. 수은 중독. 아니요, 우리는 팀은 기회가 없습니다. 자, 산호라면 팀. 이따이 병. 예, 아직 기회가 안 되셨어요. 이렇게 조급하세요. 조금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려야죠. 20점 보기, 마지막 보기까지 더 드리겠습니다. 20점 보기. 일본 규슈 지역. 미나마타병. 정답입니다. 아, 마지막 고개가 참. 네, 모두 5고개 다 잘 넘었습니다. 예. 그럼 최종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손에 땀이 다 나는데요. 확인을 해보죠. 산호라면 팀 여전히 500점입니다. 그린팀 640점. 우리는 팀 640점입니다. 그럼 그 동점이 발생했군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분이 1등을 놓고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소감을 산호라면 팀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글쎄, 뭐 그냥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홍현 씨? 뭐 유쾌하고요. 꼴등하고도 유쾌하다는 분이 저분밖에 안 계세요. 꼴등이 아니라 3등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두 팀 중에 한 팀이 1등이 돼서 예. 다음 주에도 나가고 항상 등 3엔 들어야죠. 그래서 1등 하셔도 다음 주에 못 나오세요. 예, 그건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왜냐하면 두 팀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여유를 드리느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팀을 위해서 마련한 예비 문제를 드리도록 하죠. 잘 들어주세요. 기름기 묻은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일이 쉽지 않죠. 그래서 세척력이 강한 합성세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합성세제의 대용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되죠. 수세 위에 이것을 묻혀서 닦아내면 기름기를 말끔히 없앨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빵이나 라면 등에 우리는 팀. 밀가루.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비 문제를 맞춰주신 우리는 팀이 오늘의 우승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주부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팀 조금 아쉽네요.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네, 답은 알고 계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잔인한가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린 게? 착잡하실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등이 더 좋다고요. 자, 지금 우리는 팀 처음엔 조금 부진했는데 끝에 가서 참 잘해주셨어요. 어떠세요? 마지막 문제는 지금 부인께서 맞춰주셨거든요. 남편 되시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인데 굉장히 떨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재밌었습니다. 부인 하나 잘 뒀구나라는 생각도 드시죠? 자, 다음에는 하와이 상품 한번 내주시죠. 꼭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팀이 우승팀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자, 다음 주에 뵙죠.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쓰는 것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잊지 그렇죠.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계십시오. 가난하고 병든 이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함께 살아온 수도자들의 모습이 참 감동적인데요. 요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성직자와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4시간에 걸쳐 평화방송 TV 개국 당시의 프로그램들을 저와 함께 시청하셨는데요. 요즘과 비교하면 화질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오래된 느낌이 들지만 저는 오히려 영상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그 열정은 더 뜨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를 잃지 않고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TV는 앞으로도 교회와 함께 또 세상과 함께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세상의 복음화를 실현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